저희 언니가 국어 선생님인데 네네. 국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문해력 엄청 신경 썼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도서관에서 엄청 읽히고 또 그 읽은 책을 가지고 가족 토론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더니 첫 아이는 국어 영어 1등급이 나오고 둘째 아이는 국어 영어 9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현직 교사로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시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바닥이었던 문해력이 수직 상승하더라.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미리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3학년 때 시작을 했더니 단일 학원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단일 학원이 없어요. 너무 늦어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영어 학원을 딱 갔더니 선생님들이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핫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중등 필독신문의 이현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라면 엄마가 된 일. 그렇지만 제일 힘든 일은 엄마. 그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는 현직 특수교사 이현옥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해력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언니가 국어 선생님인데 네네. 국어 선생님이니까 아이들 문해력 엄청 신경 썼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도서관에서 엄청 읽히고 또 그 읽은 책을 가지고 가족 토론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조카가 고등학교에 딱 올라갔더니 첫 아이는 국어 영어 1등급이 나오고 둘째 아이는 국어 영어 9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했는데 네, 그래서 오.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내 아이를 키운다면 국어 영어 1등급 나오는 조카처럼 키우고 싶다. 그 그쵸. 비결을 한번 생각해보자 네. 라는 계기로 문해력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네. 저는 옆집 엄마들이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래 엄마들하고 얘기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되냐? 선배 엄마. 나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한테 답을 찾자. 네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은 아이를 잘 키워낸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연세가 저보다 많은 선생님을 만나면 항상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여러 답변들을 들었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보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보내요? 어떻게 키우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말 많은 사교육과 아이를 진짜 많이 돌려서 공부를 엄청 시켜서 서울대를 보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 서울대 간 거는 좋지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제가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랬더니 공부는 정말 잘했는데 흔히 말하는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나 일을 해내는 데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았나? 자기 주도로 뭔가 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저도 주변에 친구들도 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서 어떻게 해야 돼? 엄마는 뭘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이가 끌어주는 대로 네. 성향대로 맞춰줬더니 그대로 마음 편하게 해준 음. 대로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문해력 있는 아이, 좀 더 성숙하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선배들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아이는 뭐 책을 열심히 읽었다. 어떤 아이는 뭐 자기주도로 했다. 굉장히 많은 비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내 아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아이일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 언니도 제가 1등급과 9등급 차이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착착착 넣어준 대로 네네.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게 안 맞는 아이였던 거죠. 난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엄마가 왜 나를 끌고 가? 이런 생각을 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거를 다 놨어요. 그걸 놓으니까 아이가 고3 때 3등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끌고 가도 되는 아이? 아니면
뒤에서 응원만 해줘야 되는 아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 구분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어떻게요? 학교 생활, 아이의 사회생활을 매일 보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은 한두 명의 아이를 본 게 아니죠.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딱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어떤 성향과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아이구나라는 거를 판단하시는 게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엄마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고 주변의 선생님들을 활용하시는데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담이에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77.7%의 엄마가 학교에 상담을 가겠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라든지 교육관계, 진로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1학기 때 그렇게 들이대시면 좀 곤란하고요. 1학기 때는 선생님하고 가볍게 인사 나눈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 아이를 1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시작해서 또 하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 저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아이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하는 점을 이야기했을 때도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주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 엄마한테 말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어떤 성향인지 모르면 좀 조심스럽거든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상담에 갔을 때 네. 선생님, 제가 가정에서 이제 선생님이 쭉 지켜보셨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면을 조금 더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 아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평소 느꼈던 거 있죠. 이런 점이 조그만 어머니가 서포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주실 겁니다. 선생님을 활용하는 두 번째는요, 생기부예요. 학기 끝날 때마다 생기부를 받잖아요. 거기에 행동발달 및 종합 의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보면 아이 성향이 보여요. 교사들 학교 방침이 생기부에 부정적인 언어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언어에서 발전 가능성을 논하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기부를 보면 다 좋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자료를 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차분한 성격으로 진중하고 조용하지만 신중함, 이런 아이가 있어요. 자, 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활발하고 소신 있음. 둘 중에서 어떤 아이가 끌고 가야 되고 어떤 아이가 밀고 가야 되는 아이일까요? 차분하니까. 네. 그러니까 밀어줘야 되는 아이니까. 네. 차분하고 진중하고 신중한 아이, 조용한 아이는요, 아무래도 앞에서 끌고 가고 계획을 세워준 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그런 아이들은요, 네, 네네. 엄마가 끌고 간다고 하면 내가 할 건데 왜?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뒤에 서서 엄마가 잘한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라는 말을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아이가 더 으쌰으쌰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리 봐도 근데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위에 선생님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네. 어떤 선생님이라도 좋아요.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 어떤 것 같아? 네가 선생님이라면 이 아이 어떤 아이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세요. 현직 교사로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시고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바닥이었던 문해력이 수직 상승하더라. 그런 방법론적인 데이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문해력을 키워주는 방법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신문, 아빠. 키워드 하나씩 다 궁금한데. 아빠라서 아마 더 솔깃하실 텐데 책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책 읽는 아이가 문해력 좋은 건 뭐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책을 아이 혼자서 읽히지 않습니다. 이건 몇 살까지 적용되는? 저는 저희 큰아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잠자리 독서로 책을 읽어줬어요. 6학년까지? 책을 읽어준다는 것의 의미가 아이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는 당연히 혼자 읽을 수 있죠. 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그 가운데서 정서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거든요. 잠자리 딱 누워서 오늘 엄마는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아이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막 쥐어짜냅니다. 학교에서 막 즐거웠던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었던 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한테 해주면 좋을 이야기를 골라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이도 그냥 술술술술 자기 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책을 잠자기 직전에 읽어주는 거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을 읽다가 멈춰서 아이가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다 어디서 나겠어요. 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도서관에 매주 가서 아이들한테 스스로 책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고르고 제가 넣어주고 싶은 책 있죠? 살짝 넣어가지고 20권을 빌려와서 계속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시상식에 갔어요. 근데 조희영 교육감님이 온 거예요. 이야. 얘들아 너희들 뉴스에서 봤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거 봐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어깨 뿜뿜이 된 거죠. 이제 사진 찍고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니까 이런 일도 생긴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관심을 더 갖게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인데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읽어? 그랬더니 요즘에 뭐 아가사 크리스티 책이 괜찮더라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디 봐 이러고 봤더니 원서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원서로 읽어? 그랬더니 원서로만 나와 있대요. 번역본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 저는 영어를 적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첫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미리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3학년 때 시작을 했더니 단일 학원이 없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단일 학원이 없어요. 너무 늦어서. 네. 그래서 저는 영어 책을 읽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왜냐 나는 영어 책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런 로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기초 파닉스 하는 학원을 짧게 다닌 다음에 영어 도서관식 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뭐였냐면 영어로 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영상이라는 걸 저희 아이들이 보게 된 거죠. 초3 때. 네, 그 전에는 영상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엄마표 놀이로만 계속 했는데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딱딱한 내용이 아니라 영어 동화였어요. 영어 동화를 계속 읽어주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아는 동화잖아요. 근데 영어로 나올 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고 제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 전에 영어 동화를 그걸 딱 틀어줬어요. 한 1년 이상 그렇게 들려주고 영어 학원을 딱 갔더니 선생님들이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서 영어를 배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중3 큰아이는 그래도 나는 영어는 잘하지. 뭐 학원 안 다니거든요. 네,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니 해도 신문을 활용한 겁니다. 신문을 활용한 방법은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신문으로 놀아라. 어떻게 놀아야 돼요? 신문이라는 게 문해력의 보고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휘도 많고 거기서 네네. 다루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문해력 향상에 정말 좋은데 아이들이 잘 읽지 않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놀이로 가볍게 시작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놀이를 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다? 그러면 신문에서 단어 찾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신문에서 가든 찾는 겁니다. 가짜 찾고 든자 찾는 거예요. 먼저 찾는 사람이 1등이에요. 이렇게 게임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내가 문제를 낼게 하면서 이런 놀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 있다 여기. 잠재적 그지 아니고요. 어이지. 그지 여기 제 아니고요.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면 그 뉴스를 읽고 나서 문제를 아이가 내는 거예요. 가든 패밀리의 운영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거기서 이제 답을 얼른 찾아서 맞추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타이틀을 맞춰보는 겁니다. 아, 내용을 읽고요? 네, 내용을 읽고 이거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하고 서로 하나씩 내용을 던져보는 거예요. 헤드라인이 실제로는 이거지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것도 해보고요. 반대로 헤드라인을 보고 뉴스를 어떻게 진행시키면 좋을까. 그래서 신문으로 또 어떻게 놀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니까 아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등 필독신문의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주제를 신문 놀이로 만들었어요. 제가 신문 놀이에서 말씀드린 활동들이 다 주제에 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워크북은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문으로 성취감을 줘라입니다. 성취감?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뉴스 일기라는 거를 공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이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가족이 넷이잖아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뉴스를 선정하는 거예요. 빅카인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뉴스 하나 키워드를 치면 관련 뉴스가 쫙 나오거든요. 네. 관심 있는 뉴스 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를 본인이 결정해서 뉴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그래프로 뉴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쪽에 흥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뉴스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늘어나고 뉴스를 분석하는 힘도 키워지게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을 되게 어렵고 읽기 싫었는데 신문 읽을만 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문으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서도 흥미만 있지 거기서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접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죠? 게임, 아이돌, SNS 이런 것부터 주제를 시작해서요. 교육, 문화, 사회, 과학, 환경, 경제까지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까지 60개 챕터를 넣었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신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문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이 신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확장할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질문을 넣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할까? 대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달리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마음이 막 급해요. 엄마는 사실 플랜이 착착착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넣은 기사인데요.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진로와 대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은 진로, 그거를 구분하는 기사문을 일단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신문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 생활에 가져와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과 연결짓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대학 학위가 꼭 필요한 진로는 뭘까? 두 번째, 대학 학위가 꼭 없어도 되는 진로는 뭘까? 세 번째, 내 이야기로 오는 겁니다. 나는 원하는 진로가 무엇이고 대학 진로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아이가 한 번도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보고요. 학원 다니라니까 학원 다니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진로가 뭐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대학 학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나는 대학 학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 라는 동기가 생기는 거죠. 네. 신문을 읽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꼼수가 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진로 탐색과 네. 비판적 사고를 다 잡는 거네요. 네. 아이가 동기가 있지 않으면 끌고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나는 공부가 필요해? 대학에 꼭 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아이가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동기를 키워주는 능력까지 길러주는. 마지막 정말 궁금합니다. 아빠? 이건 어떤 말씀이시죠? 아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빠를 아이 교육으로 끌고 오기는 사실 힘들어요. 바쁘니까. 네. 그런데 아빠를 끌고 올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빠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함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빠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뭘까요? 축구, 게임, 스포츠 이런 거 아닐까요? 축구, 게임 아빠들이 좋아하죠. 네네네. 그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치나 경제 이야기가 빠지면 아빠들이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치, 경제, 축구, 게임을 다 다루는 게 뭐죠? 신문이죠. 네. 그래서 엄마들이요, 신문 다루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나 어떤 주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 사실 아는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 아빠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 얘기가 나왔다, 축구 얘기가 나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이 그야말로 터져가지고 정말 술술술술. 그때 아이들과 얘기가 잘 통하면서 아빠를 자연스럽게 가족 안으로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의 장으로. 네. 질문 있어요. 신문을 안 좋아하는 아빠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활동에서 아빠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아이들이 왜 게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재미있는 게 없어서예요.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해보세요. 저희는 가족 영화도 찍었어요. 시나리오를 말이 안 되는 엉터리 이야기라도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찍고 나서 아빠한테 보여주잖아요. 찍을 때는 정말 찡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했던 아빠들이 두고 봅니다. 영상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하고요.
제가 전교 1등부터 꼴찌, 게다가 특수 학급 아이까지 모두를 통틀은 예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키워드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2 때 첫 시험을 보잖아요. 네. 저는 전혀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켰어요. 너가 한번 스스로 해서 결과를 봐라 라고 해서 처음에 아이가 시험 기간에 웹소설을 밤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60점대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이번 시험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점수가 20점 이상 오른 거예요. 다음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되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 다니지 않고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서 평균이 90점대로 올라갔습니다. 와.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정말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아무 의욕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얘를 만나면 맨날 화만 내고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를 하러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잘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 요리를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어떤 요리를 좋아해? 우와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는 처음 목표대로 요리 고등학교에 갔어요. 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담임 선생님보다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 뭐 같아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뭐죠? 작은 성취감입니다. 조금 해봤더니 되네? 라는 느낌이 들면 아이들은 문해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움직일 동력을 얻게 되죠. 이번에 중등 필독 신문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이 책은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될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도 도움이 되지만요. 어른도 관심이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보면 엄마가 읽어도 즐겁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같이 읽으셔서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등 필독신문 내용 같이 이야기해 보시면 아이들과 대화도 잘 되고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